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장정수 예비후보 기자회견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취재에 임하여 주신 취재기자님께, 그리고 그든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사 자료를 보시고 멀리 지방에서 예부 후보의 많은 지인분들과 관심이 있어서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 세종대학교 최성만 교수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미래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이끌어 나가야 할 선장이 출마하는 중차대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대한체육회 선거는 정말로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점 오신 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들께서 혹여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미리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피켓이라든지 구호, 비방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자님과 후보자 간 질의응답대에는 조용히 좀 경청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꺼주시거나 아니면은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후보의 출마 의견, 기자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 장정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텐데 앞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읽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1점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제40대 대한체육회를 변호와 혁신, 화합으로 이끌겠다고 이 자리에 선 장정수 예비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날씨도 안 좋은데 이런 많은 분이 오실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서 보니까 국내에서 저한테 지방에서 생활체육 배운 분도 많이 오셔서 정말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60년대 유니버시아드에서 당시 어려웠던 한국 상황에서 은메달을 따셨던 선배분, 그리고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국가대표 감독하시면서 또 미도파 배구를 한국의 최고의 성적을 내게 하셨던 감독님, 또 저한테는 볼리비아에 또 우리 IMF 어려운 세월 때에 한국 대사를 역임하셨던 분도 또 이 자리에 와 계시고,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조용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성이 깨끗한 선거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통합했는데 이 선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그 선거가 축제가 돼야 됩니다. 이 선거가 만약에 과거의 선거같이 혼탁하고 문제 있게 된다면은 책임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이번 선거가 룰을 지키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상대 후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도 그런 정신과 자세로 저와 함께 경선해서 또 승패에 깨끗하게 승부하고 나중에 함께 또 한국 체육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신문에 김치 체육회 이래 언론에 많이 나온 걸 봤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9년 전에 중남미에 김치를 가장 먼저 홍보했는 김치 홍보의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977년도 볼리비아 올림픽 국가대표 팀 유도 감독할 때에 그 나라가 잠시 밖에 우리 대사님도 한 분 와 계시는데 그 나라가 김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음식을 고민하니까 그 당시에 대사관 직원들 부인께서 힘내라고 배추도 없는 이래 김치를 담아서 갖다 줘서 제가 선수들아 그걸 먹으니까 우리 선수들 이거 냄새 난다고 뭐냐고 해서 야 인마 이거 먹어야 힘쓴다고 김치 먹으라고 해서 당시에 대표 선수들을 열심히 먹였는데 사실은 그때 볼리비아 유도가 보급이래 제가 임기 동안에 메달을 한 18개를 따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김치의 힘은 아니겠지만은 이번에 올림픽에서 모 선수가 김치 먹고 금메달 땄다는 말씀 듣고 그 중남미의 김치 홍보는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하는 그런 옛날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경북 의성에서 넷째 아들 막내를 태어났습니다. 오직 도전이었습니다. 의성에서 초등학교 졸업 맞고 대구로 진출하고 또 서울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3년 재학 시절에 먼저 간 후배가 볼리비아의 국가대표팀 감독을 모집하는데 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해서 저는 기꺼이 1977년도 정말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도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볼리비아 국가대표 감독 2년, 베네수엘라 까라보보 국립대학교 감독 1년 하면서 중남미에 한국의 우수한 지도자 실력을 마음껏 과시했고요. 그리고 1980년 1월 달에 뉴욕으로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뉴욕으로 진출했습니다. 저에게는 유도 감독으로 평생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배우고 많이 배워서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성, 대구, 서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뉴욕으로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과, 배추 따듬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악사 에코립이라는 금융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평생에 23년간 금융그룹맨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미국인들과 경쟁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제가 업무를 익히고 성적을 내다 보니까 저희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이 됐습니다. 운동선수가 금융그룹에서 미국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그룹에서 23년간 근무하고 아시아인으로는 첫 번째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트 체육 출신 제가 뉴욕 동포사회에 미국 사회에 생활체육 보급에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1970년 이후에 운동을 가르쳐서는 지금까지 돈 1,000장 받아본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배워본 분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국내 해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생활 스포츠를 배워서 건강 증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스포츠를 10,000여 명 이상 가르치면서 저는 보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내 와서 어느덧 가르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뉴욕에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을 세계에서 최연소 회장으로 하면서 당시에 남북한 화해협력 그리고 미국 조야에 그리고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가 한국에서 보면 38선이 최전선이지만은 외교가에서 보면은 유엔이 최전선입니다. 유엔에 북한 대표부 나와 있는데 저는 평통회장으로서 남북화해 협력에 앞장서고 많은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해내면서 그 당시에 한미동맹 문제나 남북통일 문제에 긴 시간 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니까 미국의 미 하원 의원 찰스 랭글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사는 30년 동안에 한미우호 정진과 그리고 동포사회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당신 나를 선포하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미 의회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만났더니 저에게
지난 7월 17일 날 미 의회가 하원 쪽에서 차수를 낸 걸 가면은 6.25 참전 용사요. 23선의 하원의원 같으면은 46년간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는 친한파로서 우리 정부에도 널리 알려진 분이고 한국의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해주신 찰스 랭글 의원님이 저에게 7월 17일 장정수 날로 선포를 해줬습니다.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가서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미 의회 쪽에서 저에게 저의 날을 선포해줘서 저는 감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리고 또 볼리비아 올림픽 스포츠 대사로서 handball 우호정전에도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는 미래 자원의 가장 중요한 리튬 부분이 전 세계 매장의 50%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미래 자원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가 그런 국익에 도움되는 그러한 역할에 앞장서고 국민에게는 행복을 주는 그런 스포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한체육회장 되면은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올림픽 잘 끝났습니다. 네이마르가 한 골에 온 브라질 국민을 흥분하고 브라질 경제에 엄청난 상승 효과를 냈습니다. 네이마르가 마지막에 실축했으면은 브라질은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제가 39년 전에 여러 국제대회에 선수를 데리고 브라질을 많이 다녔습니다. 브라질 국민의 근성이나 그 나라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마르가 마지막에 그 한 골이 브라질 국민한테는 엄청난 희망이었고 브라질 국민에게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는 한국 스포츠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열광하고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스포츠 있는 행복하고 또 그것이 자랑스러운 한국 스포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고 능력 있는 자가 화합하고 능력하고 화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체육회장 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확실하게 잘 치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나가서 일본과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은 뭐니 해도 스포츠 산업입니다.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시대.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나고 열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2배의 부가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는 아직도 산업 분야에서는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되면 스포츠 마케팅 하겠습니다. 한국 스포츠 세계의 마케팅에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한국 스포츠를 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케팅 전문가요, 엘리트 출신이요, 생활 출신이요, 대표팀 감독을 해봤고 모든 것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국민의 행복과 더불어서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스포츠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 생활체육에 저는 엘리트 선수와 감독을 마치고 30년이 넘도록 생활스포츠 발전에 애써 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저는 혈액관리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피 한 방울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건강과 미래의 삶의 척도를 이제는 알아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생활 스포츠는 그 혈액 관리를 통해서 인체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정부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민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오는 필연적인 의료 부분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활 체육이 길거리에서, 동네에서 대표 선수가 나오고 동네에서 하는 체육이 한국 체육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섰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스포츠 클럽을 우리는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 스포츠에 대해서 저는 남다른 예정을 가지고 국민에게 생활 스포츠 전 국민이 행복한 생활 스포츠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예, 720만 해외 동포, 2,500만 북한 동포, 이제 스포츠 하나로 통일 기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각별히 정부와 철저한 협의를 거쳐서 한민족이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어우러지는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학교 체육, 이제 운동선수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 공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운동선수가 운동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선수와 임원과 감독, 코치가 다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말로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운동선수가 교양을 갖추는 시대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누가 아프냐 하면 빙긋이 웃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몸으로, 웃음으로 하는 대화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운동선수 공부하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금융인으로서 체육인이었지만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그룹에서 평생을 일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인 체육인에게 금융 재정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분들이 사회에 살아갈 때에 재정 분야에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재정 확립도에 저는 그분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남다른 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서 기자분들이 말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동료 선배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공약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출하라 그러면은 제출해서 선관위원회에서 확인하면은 제가 이 서류를 이 유인물을 앞으로 제가 유권자들에게, 대의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비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기에 제가 대한민국 체육, 통합체육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호 2번이라고 쓴 것은 제가 미덕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분에게 혹시라도 한 분 나오면 그분이 기호 1번 하시고 저는 2번으로 가겠다는 먼저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야 선거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한 발 한 발 양보하면서 협의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제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2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기자분들에게 다음 기회에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또 제가 등록을 마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문제는 이만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엘리트와 그리고 생활체육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불효한 그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해외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화해협력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심으로 양쪽과 설득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해서 국민에게 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깨끗하게 불신시키고 체육인들이 함께 우리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은 꿈과 희망을, 국민들에게는 생활 체육을 통한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엘리트와 생활체육 경험자입니다. 스포츠 외교와 스포츠 행정에 정통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 가졌습니다. 세계금융그룹에서 23년간 한 그룹에서 처음이고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경륜과 준비된 저의 공약으로 한국체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모두 질의응답에 조용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기자님께서는 먼저 언론사명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KC저널의 김영주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브라질에서 참 양궁이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참 압도한 그런 그 크나큰 참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그 체육회에서 그동안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지원이 충분히 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문이 가고 이제는 그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글로벌 인재를 해외에 많이 이제 송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양궁 그 코치가 참 여러 나라에 나가서 활동을 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회장이 취임하시면은 어떤 그 앞으로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위상을 또 국격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한국 스포츠가 외교 무대에 나가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단 양궁뿐만 아니라 심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스포츠 외교 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양궁 시스템에 대해서 양궁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야말로 올림픽의 8연패를 그야말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궁 출신 대표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각 나라에서 각 팀을 이끌고 진출해서 많은 또 성과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궁의 시스템, 다소의 아쉬점일지 몰라도 세계 정상으로 8연패는 양궁의 시스템 더욱 세심하게 연구하고 또 배려하고 또 양궁 우리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우수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그야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은 선수로서 했지만은 저도 이미 39년 전에 해외에서 국가대표 코치로서 했을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 진출했는 지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그 나라 국가대표 선수 코치 감독으로서 그 나라를 열광시키고 또 심지어 그 나라에서 최고의 훈장까지 받는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시는 기자분들이 양궁 시스템에서 말씀하셨는데 양궁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노력해서 더 발전하겠습니다. 또한 양궁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외교가에 나와서 우리의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스포츠 엘리트를 육성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찍부터 20대부터 나가서 해외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한번 보십시오. 88 올림픽 전에 IOC 바텐반텐에서 총회에 선포했을 때 그 이전에 일선의 해외에 60년대에 나가서 공산권에 우리 선수들이 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의 대표선 이끌고 가면서 관계를 가져서 88 올림픽을 우리나라로 확정 지을 때 비하인드에서 밑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던 분들이 체육 지도자입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해서 한국의 우수한 지도자들이 세계에 나가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야말로 스포츠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답변에 질문이 부족합니까? 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기자분. 네, MBN의 이도성입니다.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지만 메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카누나 요트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이 부족해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직접 선수들이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그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올림픽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 그 종목 사상으로는 최고의 성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체육계에서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낙담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MBN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나라의 기본 종목, 비단 말씀하시는 그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이라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재정 문제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나라 자꾸 예를 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미국의 Six Ring Member of U.S. Olympic Committee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올림픽위원 내 재정 확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걸 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육회의 기본 재정 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케팅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비인기 종목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러한 장치를 그리고 스포츠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또 나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저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제가 저희 연구팀에게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미국의 올림픽위원회 관계기관하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초 종목, 그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 육상과 이 수영의 기초 종목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한국 스포츠가 인기 종목에 매달리다 보니까 기초에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초 종목에 대해서 저는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네, 시사저널 이코노미 이용우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엘리트 체육을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번 올림픽을 보면 일본과 비교를 해서 메달 수 차이가 거의 2배가 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0개 주에서 은메달이 나왔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도에서 전혀 금메달이 나오지 않았고, 물론 메달로만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길이 과연 맞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실 때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통합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육상이나 아니면 수영 그런 비인기 종목에서 어떻게 우리 생활체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을 비인기 종목과 연결시키는 문제가 어떤 것으로 비전이 있는지 말씀 두 가지죠. 네. 첫 번째 질문이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현 상황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생활체육과 비인기 종목을 연계해서 그런 비전이 어떤 것인지 좀 두 가지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기자님 맞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까? 예. 지금 저는 엘리트 체육으로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생활체육의 온 국민이 회원입니다. 그 회원을 지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트 체육 출신 아닙니까? 그럼 같이 가는 것이죠. 엘리트 체육 따라가고 생활체육 따라가고 아닙니다. 함께 가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평생 엘리트 체육으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배웠는 그 지식을 온 국민에게 맞춤형 생활체육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생활 스포츠가 더 관심 있고 엘리트 스포츠를 더 발전시켜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번엔 박수 안 치시나요? 네, 네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서로 화합해서 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CBS 노컷뉴스의 송대상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출마의 변을 하실 때 좀 금융 전문가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대한체육회 회장직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금융 전문가보다는 체육회 쪽에 조금 더 전문 지식을, 전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을 좀 선호하고 또 그런 분을 보고 있는데, 특히 금융 전문가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당적 활동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후보직으로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과거 경력을 보니까 좀 이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되시기 전에 좀 특별 선관인가 그쪽 활동하신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점도 조금 좀 안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하고 계시지 않은데 한쪽에 좀 치우친 쪽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엘리트 운동선수였고 또 엘리트 감독이었는데 이제 금융 얘기하다 보니까 제 자랑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동선수가 체육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
지덕체를 갖춰야 된다.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는 운동만 잘하고 공부만 잘하고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저를 보면은 당연히 엘리트 출신이고 감독을 했으니까 운동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머리가 비은 거 아니냐. 글로벌 마인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3년간 세계적인 금융그룹에서 마케팅과 비즈니스 마인드와 그리고 글로벌의 조직에서 훈련받고 리드하고 경험했다는 것을 좀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저 사람이 운동하고 공부도 했구나. 그러니까 운동선수부 공부하라 그러지. 진짜 그렇게 가야 되죠. 선진국 나라에서는 대표 선수가 대학에서 학점 못 따면은 시합 안 내보내죠. 우리나라는 수업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래도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다 보니까 제가 체육 전문가죠. 평생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생업 전선에서 공부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그 후보 캠프에 일했는 거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당적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DJP 연합에 제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입니다. DJP 연합에 그야말로 50년간 정권 교체에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왜? 해외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잘 돼야 되는데 50년간 한 정권이 50년간 나라를 이끌고 반대 50년은 매일같이 야당이 돼서 투쟁하고 부정부패 만연하고 그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까 겁없이 부정을 저지른 것을 봤습니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20년 전에 호남 정부가 대구 사람이지만 호남 정부가 들어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비전 24 코리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5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앞장섰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신 분이 대학교 40년 사이에 증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역사 증언해 보면은 제 얘기 나옵니다. 경북 대구 출신이 호남 정부가 정권 바꾸는데 앞장섰다는 그러한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러한 인재가 한 번 더 정권을 잡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에게 그런 직책을 맡고 활동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때로는 해외 동포로서 그때 제가 판단했을 때 나라가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판단에 섰을 때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여가 야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가 잘 되는데 저의 모든 정력을 바쳤고 저는 혼신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장정수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